8월 23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2% 하락한 2701.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으로 거래 대금이 마른 수준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3% 하락한 773.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DXVX, SGA, 세니젠, ICTK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기차 화재 방지 섹터입니다. 미국 당국이 테슬라의 전기트럭 화재 사고에 대해 조사한다고 알려지면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마이너스 5.6%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테슬라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2차 전지 및 배터리 기업들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는 반사수의 기대감에 상승했으며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양자 암호 섹터입니다. 어제 장막 암호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자 신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예타가 면제될 경우 1년 반 가까이 지체되던 양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수의 기대감을 잇고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DXVX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DXVX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가 체지방 감소 항비만 균주를 발굴하여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DXVX는 최근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이어 항비만 균주 등의 대사질환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DXVX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SGA는 어제 장마감 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상장 유지 결정으로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고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니젠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스웨덴에 이어 태국에서도 변종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도 오늘 대부분의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들이 하락한 반면 세니젠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신폰과 에드바이오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갤러리아는 김동선 부사장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나갤러리아의 보통주 3,400만 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 부사장은 하나갤러리아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독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결정했다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김 부사장은 지분 2%를 갖고 있는데 이번 공개 매수를 마치면 지분 19%를 보유하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개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김 부사장이 보유한 하나에너지 지분 25%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은 한 주당 1,600원으로 공개 매수 금액은 544억 원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22% 높은 수준의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며 하나갤러리아가 1,511원의 종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J2K바이오는 어제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J2K바이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3% 증가한 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엔셀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엔셀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및 신약 개발 업체로 장중 최고 199%까지 급등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12%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리파이는 최근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던 종목인데요. 최근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됐다고 추정됩니다. 리파이는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보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상승했습니다. 이틀 전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 허가받은 가운데 재료 소멸로 인한 과대한 낙폭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렉나자의 원계 발사인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도 수백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바이오는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인 대마초 관련주로 부각되며 반등했습니다. 같은 대마초 관련주인 오성첨단소재와 화일약품, 그리고 사업피 임약 관련주인 현대약품과 명문제약도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틀 전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마초 개혁을 매우 지지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들을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대마 및 사업피 임약 등의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들에게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대선 공약으로 기존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피 임약과 대마초 관련주들이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 HNS는 전 컴포즈 소유주인 양재석 회장이 포커스 HNS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인공지능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릴리소스는 중국이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중금속인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지속 이슈로 부각되며 관련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안티몬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며 배터리 외에도 핵무기 생산이나 태양광 광전지, 자동차 생산 등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릴리소스가 안티몬과 히토류 등의 희소금속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나믹 디자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다이나믹 디자인의 최대 주주인 EV 첨단 소재가 최근 전기차 화재 방지와 관련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비트9은 최근 자회사인 AGDB 및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오베이션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그래프DB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전한 부분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했다고 전해졌고요. 다음으로 우리기술은 자회사인 우리DS가 현대로템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럼플렛 타이어를 채택받았다는 내용의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우리기술의 방산사업 부문이 실적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모나용평은 럭셔리 콘도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모나용평이 저평가되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00원을 제시했는데요. 모나용평의 오늘 종가는 4,700원입니다. 모나용평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으며 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